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외환보유고 타격이 우려됐지만 심리적 지지선인 4천억 달러는 지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의 달러 매도 등 실개입 규모보단 금융기관의 외화 예수금 증가와 운용 수익 발생이 더 컸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주요 전자업체들이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이번 주에 발표합니다. IT 수요 둔화에 따른 메모리 가격 하락과 HBM 양산 지연 등으로 삼성전자 실적의 기대치를 밑돌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LG전자 역시도 수익성 악화에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 전망입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올해도 글로벌 빅딜을 실현하기 위한 채비에 나섭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다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글로벌 헬스케어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에 참가합니다. 그에 따라서 43회차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550여 개의 업체와 8,000명의 투자자,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지난해 애플 비전 프로 출시에도 주춤하던 XR 기기 시장이 올해는 구글과 삼성의 등판으로 대중화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나 CES 2025에도 XR 관련 부스가 신설되면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떠오를지 주가의 상승 탄력이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시장까지 계속되는 탄력 흐름들 이어갈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다만 코스닥 쪽에서요, 외국인들의 매도세들은 좀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수급 방향성을 찾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다양한 모멘텀들이 시장에 존재하는 만큼 장기적인 모멘텀과 단기적인 모멘텀들 잘 헤아리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저희가 마감 시장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마감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시장 상황들 살펴보실 텐데요. 그래도 주요 종목군들에는 빨간불이 만연한 시장이기 때문에요. 긍정적으로 우리 시장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죠. 엔비디아가 4%나 상승했는데요. 그러한 영향들, 우리 반도체 톱톱들이 그대로 가져갑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는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8% 넘는 급등 양상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CES 2025라는 모멘텀에 맞물리면서요, 관련한 반도체 관련주들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을 필두로 시장의 방향성이 바뀔지에 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다양한 힌트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주춤하는 모습인데 이번 CES 2025에 현대차의 참석은 불발됐습니다. 그러한 영향들 좀 풀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은 지속되고 있고 오늘 KB금융이 1.5% 비교적 좋은 탄력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계속되는 온기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에코프로가 현재 4.44% 상승하고요. SK그룹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합니다. 중국 쪽에서 2차 전지 관련 소재에 관한 수출 제한들이 우리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의 훈풍으로 풀이되고 있다는 분석까지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바이오 종목군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탄력을 나타내고요. 다만 이런 바이오 종목군들은 개별적인 전염병 이슈에 맞물린 종목군들이 비교적 큰 탄력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은 좋습니다. 상승 종목이 상당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멘텀들을 소화하기 바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좋은 주제들과 좋은 섹터군들 준비를 해왔던 만큼 투자 전략 잡으실 때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까지도 저희와 함께 전략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마켓 쇼쇼쇼 2부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또 시장 살펴보셨는데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님 함께 해주셨고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시장 오늘 또 좋은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는데 시장 또 어떻게 보시는지 대표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이번 해 2025년도는 제가 이제 양봉이 나오는 해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죠. 지금 첫날 빼고 우리 한 그러게요. 2거래일 정도 네. 지금 지난 건데 코스피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오늘도 좀 잘 들어와 주고 있어요, 다행스럽게. 그리고 이제 환율이 이제 급격하게 튀었던 부분들이 조금씩 뭐 이게 크게 빠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을 조금 찾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들어와 준다라면 뭐 국내 증시 긍정적인 흐름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그 전저점 구간 우리 이제 블랙먼데이 겪었던 그 저점단에서의 역헤드 숄더 기술적으로는 이제 저점이 잡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오늘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지금 그 패턴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수는 이제 또 여기서부터는 무난하게 또 상승하는 그림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시장이 이제 상승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으로 좀 낙폭이 과했던 어떤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서울경제TV와 함께 이렇게 좀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경제 TV 중에서도 마켓 쇼쇼쇼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제가 또 긴급하게 말씀드릴 게 좀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저희 일부에 출연을 해주셔서 아, 네. 동진세미캠이라는 종목을 또 저희 또 승부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프로그램 보고 네. 매수하셨던 분들 전략 추가적으로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AS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때 이제 동진 세미캠이 이제 바닥에서 막 올라온 종목 해서 하나 이야기를 드렸고 또 하나는 또 신고가로 D&D, 가고 있는 거예요. 네. D&D 파마테.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제 그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으니까 맞아요. 거기 참여하는 기업들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모멘텀을 받겠죠. 그런 관점으로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되고 동진 세미캠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중에서 저평가돼 있다고 네, 말씀주셨죠. 지금 밸류적으로 네. 좀 저평가되어 있고 많이 빠졌어요 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쌍바닥을 좀 잡고 방향을 돌리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방향을 좀 바꾸기 위해서는 60일선 위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필요하거든요. 추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데 보시면 지금 뭐 PSK 홀딩스라든지 아니면 DI라든지 아니면 오늘 그 뭐 한미 반도체 이런 것들 네. 이제 장비조들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오늘 SK 하이닉스가 거의 10% 가까이 올라가니까 9% 지금 정도 탄력 나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 방향을 좀 돌린 상황이다 보니까 그죠? 이제 반도체 섹터들 좋은 흐름에서 그 엔비디아 향 수혜를 받는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HBM 관련 장비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결국은 이 HBM에도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소재 관련주들도 우리가 지금 밸류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저점단에서 매수해 놓고 올해 한번 가져가 보신다면 괜찮은 수익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동진 세미캠 계속되는 좋은 흐름들 여러분들 같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핫 섹터 그리고 핫 종목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또 섹터군들 안에서요 2가지 종목 선별해봤고요. 예스 올 노로 저희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들 함께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많은 분들 또 기대하시는 만큼요 이번 코너도 많은 참여 또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뒤에 핫 섹터 코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어떤 핫섹터 속에서 우리가 예솔 노예 종목군들 찾아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과 바로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어떤 또 시장의 가능성들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섹터와 또 관련 종목부터 한번 열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뭘 골라주셨을까요? 네, 오늘 일단 MLCC 삼성전기 좀 강한 흐름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MLCC를 일단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 아바텍과 삼성전기입니다. 네, 이제 국내 이제 MLCC 종목들 하면요. 대표적인 게 삼성전기고 전기가 네. 대표적이죠. 네, 그리고 이제 좀 중소형주들 중에서 아바텍하고 사막 콘덴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삼성전기가 MLCC를 타고 엄청나게 이제 시세를 한번 좀 줬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사막 콘덴서도 같이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뭐 중소형단에서 아바텍도 이제 그런 사업을 그러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솔 노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네, 예솔 노 어, 한번 주시죠, 대표님. 네, 일단 아바텍은 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입니까? 네. 오, 오늘 탄력이 좀 나와줬는데 왜 또 네. 노를 주셨는지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삼성전기는 왜 예스를 주셨는지 하나하나 좀 풀어볼까요, 대표님? 네, 일단 그 아바텍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바닥권에서 이렇게 조금 오늘 시세를 주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좀 긴 관점으로 만약에 분할 매수를 해서 간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굉장히 소액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가창을 보시면 뭐 100만 원도 사실 사기가 좀 쉽지 않을 정도로 호가가 비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가요? 오늘 이제 거래가 조금 터져서 한 4억, 뭐 5억 정도 이렇게 거래 대금이 나왔거든요.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루 2천만 원, 3천만 원, 뭐 1억 이렇게 거래 대금이 나와요. 하루 종일 거래가 된 게.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이걸 사서 뭐 시세가 위로 올라가서 이제 뭐 시세 크게 터지는 거래가 터지는 날 매도는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다. 그러면 호가를 깨면서 이렇게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보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시세 탄력은 좀 적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무거운 종목이다 그쵸, 보니까. 무거우다 보니까. 네. 그런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또 이렇게 이슈 모멘텀이 붙어주면 7% 급등도 나와주기 때문에 뭐 안정성 면에서는 좋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밸류적으로도 뭐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뭐 뭐 이렇게 이제 오늘 급등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그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전기차 쪽에 뭐 MLCC가 더 늘어날 거다. 근데 이게 오늘 있는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쵸, 기존에 원래 계속 있던 이슈였거든요. 있었던 네. 이슈고 여기에 이제 더해서 로봇 관련해서 삼성전기는 그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자율주행에도 보면 카메라 모듈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잖아요. 자동차에. 네. 최근에 이제 나오는 전기차들이나 아니면 새로 나오는 차들 보면 카메라가 센서로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자율주행 시대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내각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이 이 자율주행이 부각되면서 이제 좀 더 많이 팔릴 거다, 납품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좀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그 새로운 또 지금 CES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일이면 CES도 있고. 내일 그러니까. 개최가 되죠. 네. 거기에 대한 뭐 새로운 스마트폰 아니면 이제 새로운 뭐 전기차 아니면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LG노텍이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런 전자제품들의 부품들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좀 시세 탄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MLCC 관련해서는 오늘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도 이제 증권사에서는 MLCC 사업 분야에 관해서 이제는 긴 터널을 좀 통과했다라는 그런 코멘트들도 있었던 게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MLCC 관련주들의 모멘텀들이 이제는 시장에 도래할 수 있는지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쉬었잖아요. 반도체 안에서도 그렇기도 하고. 이제 공급 과잉 때문에 그렇죠. 이게 굉장히 돈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 사업을 접다가 이제 몇 기업이 안 남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 호황기를 맞이했었고 이렇게 이제 또 호황을 맞으니까 어떻게 하고 저거 해야겠다 그죠. 하는 새로운 진출자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이제 뛰어들면서 마진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낮아졌죠, 또. 예. 네. 공급 과잉이 일어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동안의 안 좋은 흐름들을 이어왔는데 이게 이제 그 중국 부품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과 좀 맞물려서 살아날 수 있지 않겠냐,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CES 2025 쪽에 관해서 MLCC 쪽의 탄력들도 계속 받아갈 가능성 좀 있다라고 보실까요, 대표님? 그렇죠. 이제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이 되었던 로봇이 되었던 뭐 드론이 되었던 전기차가 되었던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부품이면은 맞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로봇 지금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 좋잖아요. 네. 로봇 시대가 다가온다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새로운 수요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밸류적으로 좀 업사이드는 막혀 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기대하기는 기대하지 어렵다. 말자. 예, 그래서 뭐 적당한 수익, 뭐 한 5에서 10% 내에서의 상승은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MLCC 사업 분야에 관한 전반적인 모멘텀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삼성전기 예스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자,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섹터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또 저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지 오늘 두 번째로 가지고 오신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대표님? 네, 아무래도 오늘 반도체 섹터 너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소부장 쪽에 종목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소부장 쪽에서 저희가 테크윈과 한미반도체 둘 다 탄력이 좋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예스올 노로 그럼 일단은 먼저 풀어볼까요, 대표님? 네,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반도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네, 네.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지만 예스를 네, 둘 다, 주고. 네, 일단 네. 둘 다 예스를 드렸고요. 왜 그럼 한미반도체를 안 좋아하느냐? 뭐 기업을 싫어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뭐 저기 회사는 저는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주가를 매수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향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잖아요. 엔비디아도 상승이 나왔고 이 HBM 관련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한미반도체는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던 이유가 그 경쟁업체가 이제 나타난다라는 것 때문에 한화인더 네. 때문이었죠,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불확실한 어떤 무언가를 안고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아직은 뭐 한화인더에서 뭔가 이 본딩 관련해서 돌파구를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만에 하나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 그게 터져버린다. 그러니까 경쟁업체가 뜨둔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최근에 이제 한미반도체 주가 흐름들을 보셨겠지만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항상 좀 생각을 해두시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뭐 굳이 막 그런 우려를 사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비중 관리를 조금 하시되 그런 가능성은 열어두시고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좋은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전부 다 돌리는 흐름이거든요. 다 좋죠. 네,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섹터가 전반적으로 가는 상황에서 한미반도체 시세 탄력이 또 좋은 종목이기도 하고 저항 자리에 딱 놓여 있습니다. 오늘 추세 저항 자리인데 만약에 여기를 내일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 오늘 밤에 이제 뭐 엔비디아나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좋게 나오면 내일도 한 번 더 시세 또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스 드렸고요. 테크윈 같은 경우는 한미반도체는 물론 그 독과점적인 지위가 있다 보니까 밸류 대비해서 굉장히 고퍼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많이 올랐고 이제 뭐 ETF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테크윙을 보자면 테크윙도 마찬가지로 이제 HBM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로서 엮여 있고 2024년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실적까지 생각을 한다라면 지금 한 1조 6천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2천억 넘는 실적이 추정치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내년도 실적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년 실적을 또 땡겨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라면
충분히 더 좋은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데 결국은 네. 섹터의 흐름과 함께 갈 거기 때문에 섹터가 좋은 흐름에서 어떤 종목은 좀 더 많이 오를 거고 어떤 종목은 조금 덜 오를 거고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두 종목을 놓고 이 중에서 골라라라고 한다면 네. 저는 테크윙을 고를 것 같아요. 아, 오히려요? 네, 조금 좀 더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음. 싸고 실적 좋고 뭐 뭔가 잘못될 일이 일이 있냐? 크게 없고. 예, 없다라는 오. 말이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저는 뭐 충분히 업사이드도 크기 때문에 테크윙은 괜찮다. 근데 한미 반도체는 워낙에 이제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뭐 후광 효과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미 반도체는 최근에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또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 매력은 그닥이다라고 네, 저는 판단이 밸류는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 업체가 없다라면 뭐 이렇게 빠지지도 않았겠지만 사실 조정도 가볍게 받았겠지만 전체적인 반도체 사이클이 좀 죽으면서 내렸던 걸 생각하더라도 경쟁 업체가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여전히 리스크로 작용이 되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그거 이제 독과점이라는 것 때문에 밸류를 크게 받았던 게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화 인더에 관한 또 수주 소식들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보면서 한미 반도체는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엔비디아를 필두로 계속되는 반도체 그리고 소부장주들까지도의 주가 탄력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CES 2025와 또 엔비디아, 젠슨항의 연설이 이 섹터를 올렸다라고 한다면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로 아예 흐름을 돌렸다. 혹은 역시나 일정에 따른 뭐 반짝이는 이슈일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일단 삼성전자가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어저께.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끝나봐야 알겠지만 오늘도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을 봐서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지금 기관들이 소부장 쪽을 저점단에서 매수를 꽤나 많이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주가를 좀 많이 올려서 팔아야 실적이 나겠죠.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또 하나는 2025년도가 이제 홀수해기도 하고요. 예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음봉이 나온 다음 해에 성과가 좋았어요, 항상. 양봉이 예, 양봉이 보였었죠? 나왔습니다. 그럼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국내 지수가 움직일 만한 그런 섹터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 중소형 단의 조그마한 섹터들 이런 게 움직인다고 해서 지수가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T 섹터 여기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보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FMC 금리 동결되고 뭐 하면 조금 노이즈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제 미국 경기 좋고요. 글로벌 경기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출은 계속 지속될 거고 여기 이제 AI에 대한 투자도 지금 뭔가 주춤하는 게 아니라 계속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봐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만 조금 경기가 살아나준다. 중국 쪽이 네. 오히려. 네, 그러면 국내 증시는 굉장히 좋을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수출 비중이 지금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수출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이제 중국이 안 좋음에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중국이 좋아지면 더 좋아지겠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뭐 빠질 만큼 빠져 있는 지수, 그 다음에 많이 조정을 받아 있는 반도체 섹터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소부장단에서의 이익이 2025년도에 감소를 하느냐, 2026년에는 꺾이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증가를 하는 게 보인단 말이죠, 추정치가. 그렇다면 그동안에 지수 때문에 많이 빠졌고 또 어떤 그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노이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았던 게 이제는 좀 방향을 돌리는 그런 초입에 놓여 있다라고 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 흐름 이어질 거다. 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일정의 이슈다라기보다는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제 추세를 어느 정도는 변화시켰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소부장 쪽으로의 추세 돌림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앞서도 저희가 전체 반도체주를 봤을 때 대표님께서 외국인 쪽으로의 삼성전자의 수급이 들어오긴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 부분들이 리스크가 될지 호재가 될지 저는 아직 좀 모르겠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분명 악재죠. 악재인데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왜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안 좋아지지 않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아,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오늘 뉴스가 계속 있었는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주가는 네. 계속 올라가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들 알고 있었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 건데? 라는 부분이거든요. 항상 미래의 주가를 우리는 땡겨서 가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았던 거는 일단 바닥을 쳤다라고 본다라면 이거보다 실적이 더 안 좋아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내년에는 하는 기대감을 지금 안고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실적 발표 나오면 그래 지금이 최악이야 라고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가 악재로 반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고요. 사실 또 우리 투자자분들은 오늘 또 많은 뉴스들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에 관해서 계속되는 우려감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어느 정도 좀 해소되는 시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네. 하나 생각을 이렇게 좀 어떻게 해볼까요? 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삼성전자 많이 빠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올라가야 돼요. 네. 근데 여기서 개인들이 꽉 들고 안 팔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잘 올라간다고요? 아니 이제 기관이나 기관이 사줘야 외국인들이 되는데, 이제 네. 사야 되는데 파는 사람들이 있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물량을 팔아줘야죠. 받아 먹어야 네.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안 좋은 뉴스를 계속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다들 많이 물려 계실 텐데 네. 내보내기엔 아직 타이밍이 아니다 이러신 분들 많지 않을까요? 원래 돌아서서 조금 올라가면 팔아요? 개인들은 오래 오. 물려 있다가 본전 오거나 조금 수익 날 때 팔아버립니다. 근데 많은 분들의 본전이 한 7만 원대 부분이지 않을까?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런 근데 예상치가 이제 좀 되긴 또 하는데 물타기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그쵸, 거고 그쵸. 최근에 이제 저점에 네. 사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분들을 못 가져가게 하려는 뭔가 음모론적인 그런 뉴스일 수가 예, 있다. 의도가 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주가는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니까 근데 안 좋은 뉴스가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오늘의 오름도 사실은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그렇게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게끔 네. 만드는 거 아닐까. 그래서 빨리 파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시장 형성 자체를 빨리 네. 매도가 물량이 나와야 네.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또 담을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반면에 하이닉스는 탄력이 또 굉장히 좋잖아요. 네. 대표님 아예 좀 다른 기조로 바라봐야겠죠 하이닉스 쪽은. 하이닉스 이제 HBM에서 관련해서, 그죠? 경쟁자가 사실은 없다? 없다. 이게 지금 계속 스토리인 것 같아요. 오늘 한미 반도체가 강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맞아요. 우려감은 있지만 아직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만 원 정도가 저항 자리인데 오늘 거의 그 가격대 부분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저항을 돌파하고 더 가느냐 안 가느냐. 근데 이 시총에 이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올랐는데 그러니까요. 바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하지만 어쨌든 뭐 추세적인 흐름이 상승으로 좀 잘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수익이 날 때는 조금 길게 끌고 가시는 게 좋아요. 손실 날 때는 좀 빨리 끊어내고.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에 관한 전망치들도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슈 TMI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가 또 내일 시장 예측해 볼 수 있는 시장의 힌트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마감 시장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감 시장을 살펴보고 와서요. 시장 전략들 이어가고 내일 시장에 관한 다양한 시장 모멘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1% 넘는 상승세로 마감 지어진 하루였고요. 외국인은 또 선물 쪽으로의 매수세도 보였던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의 상방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선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만 외국인 매도세 보여주긴 했지만 전거래일 또 큰 물량 들어왔기 때문에요. 반도체 관련해서도 계속되는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 또 대표님과 함께 마감 시장 브리핑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감 시장 또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뭐 지수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마감을 했고요. 맞습니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만 돌파를 해주게 되면 저는 이제 추세 저항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500한 10포인트 정도 이런 저항 자리가 있는데 이 구간을 이제 뚫어내는가 향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을 뚫어내게 되면 7월 달부터 이제 하락 추세를 만들어 왔던 국내 증시의 어떤 상방으로의 전환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뭐 돌파하고 이제 바로 쭉쭉 갈지 그러게요. 아니면 돌파 이후에 뭐 한 차례 또 눌림을 줄 수도 있어요. 저는 뭐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뭐 두려워하시거나 무서워하시거나 뭐 불확실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저점 단위니까 또 나중에 많이 올라가서 사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 잘 선별하셔가지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조정 나올 때 접근을 해두시면 굉장히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러니까 또 국내 증시를 떠날 수 없다라는 그런 투자자분들의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쳐서 이제는 포기할 때쯤 하면은 또 지수상으로의 또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장 막판에 지금 확인해 보니까 외국인들이 물량을 더 많이 담아서요. 3,700억 원 가량의 순매수세가 코스피 쪽에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이제 수급 흐름들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상승으로 돌아선 부분에 관해서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때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에 관해서도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하실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밸류적으로 코스피가 이제 0.8, 0.5 사이에 8호 사이에 이제 놓여 있는 그 부분을 외국인들도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다만 이제 환차손을 입을까봐 환율이 이제 급격하게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또 들어오기보다는 이제 정리를 환 차익을 내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건데 여기서 이제 추세적인 흐름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던 부분을 저는 1,460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추세 꺾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때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국내 증시 그동안에 많이 비워놨기 때문에 밸류 매력이 있겠죠. 네, 또 매수하는 관점으로 들어올 가능성 환율까지 생각하면요. 1,460원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수 때 밸류 그다음에 그 기업들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해서 좀 많이 담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마감 시장 브리핑 해봤고 오늘 또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핫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섹터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핫섹터는 이게 사실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전염병 확산에 관한 이슈가 계속 부각을 받으면서 오랜만에 이쪽 섹터 속에서 상한가가 이제 두 종목이나 좀 나와줬고 진매트릭스도 25%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 테마에 관해서 대표님 좀 한마디로 좀 정리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보유자분들은 좋으시겠지만 사실 신규는 좀, 네. 신규도 괜찮다 생각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재료가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고 이게 지난주 목요일부터 갑자기 그 약간 확인되지 않은 그런 뭐 매체들 유튜브 뭐 이런 데서 중국 현지 뭐 이런 메시지들 돌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던 부분인데 저는 지금 중국에서 뭐 나오고 있는 호기 질환 요 이슈가 또 오늘 기사에 나왔잖아요. 어제 이제 주말 동안에도 나왔었고 사실 저도 독감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가족들 데리고 병원을 갔는데 이비인후과에 사람들 줄이 바깥까지 요즘 막 엄청나게 서 엄청 있더라고요. 많대요.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를 사야 되나 했는데 이렇게 올라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서 물론 5,000원짜리가 9,000원 됐으니까 많이 올랐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전염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뭐 한번 생기면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 생각했을 때는 뭐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중간에 분명 쉬어가는 구간들 또 나올 거거든요. 그때를 뭐 저점 매수 관점 기회로 이렇게 종가쯤 해서 음봉 나올 때 매수를 하셔서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터 바로 한번 열어보면서요. 또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섹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보완주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양자 암호 관련주들로 좀 엮인 종목군들 눈에 띕니다. 라닉스, 모니터랩, 한싸까지도 상한가에 도달을 하게 됐는데 너무 탄력이 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그 본의 아니게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이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었죠. 드렸고 지난주 월요일 날에 TMI로 제가 맞아요. 또 항상 발빠르게 또 엑세스 미리 알려주셨었죠. 네.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어떤 그 트렌드죠. 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지금 20배, 30배가 올랐어요. 그만큼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재료다 보니까 여기에 어떻게든 지금 주가를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엮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보안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진척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거기서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실적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금리 인하 시점단에 시장에서 잘 올라가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율주행, 드론, 양자, 뭐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 성장주 단에서의 그렇네요. 스토리가 굉장히 잘 먹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저 오늘 보신 종목들은 상가 간 종목들은 약간 또 후발로 새롭게 또 등장을 한 그러니까요. 종목들이에요. 네. 그래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테마가 자꾸 커지고 있다라는 커지고 거는 순환매가 그 안에서 계속 도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좀 더 갈 수도 있지 아. 않나라고 보시는 게 다만 미국에서 양자 관련주들 어제는 이제 그 금요일 날은 아이온큐가 10%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괜찮은 흐름이었는데 만에 하나 전체적으로 확 빠지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국장에서도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비중을 크게 하시기보다는 적정한 수준에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전략 받아봤고요. 마지막 학섹터 바로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폐배터리 쪽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사실상 또 다른 이슈들과 함께 엮여줬습니다. 웰크론 한택이 30% 상한가 들어갔고 코스모화학 이런 종목군은 또 2차 전지 밸류체인 또 관련해서도 주목받았었잖아요. 10%가량 상승을 했는데 네. 이쪽 섹터 오늘 핫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글쎄 일단 너무 거래 대금이 없이 상승을 했죠. 네. 아침부터 좀 그냥 강하게 좀 들어간 부분들 그래서 일단 2차 전지가 금요일 날도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려고 하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섹터가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그리고 헬스케어가 될 거예요. 이 두 섹터가 지금 나쁘지 않은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시장이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이쪽 섹터 내에서는 계속 흐름들이 어느 정도 또 순환매 돌면서 이어지지 않겠나. 다만 너무 거래 대금 없이 움직인 것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빠져서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을 때 호가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 팔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핫섹터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이슈 TMI 시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이슈 TMI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일 시장, 앞으로의 시장을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한번 저희가 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저희가 어떤 이슈에 또 오늘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을지 얼핏 봤는데 굉장히 이제 아무도 지금은 크게 관심 갖지 않는 또 그런 섹터인 것 같아서 좀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네. 재건 관련된 재감 관련주. 네. 관련주로 이제 좀 준비를 했고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조금 쫙 올라가다가 그죠? 최근에 조금 뭐 약간 쉬어가는 흐름 정도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주말까지 합쳐서 한 14일, 1월 20일이면 이제 백악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맞아요. 될 거고 지금 나오는 뭐 푸틴이랑 뭐 젤렌스키
대통령들이 이제 이 전쟁 관련해서 중식할 의사는 있는 걸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쟁 막바지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협상의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북한 군인들까지 이제 끌어다가 그렇게 이제 그쵸.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은 트럼프 대통령 이제 백악관 들어가는 일정과 함께 조금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재건 쪽은 사실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이게 1,000조가 넘는 1,200조 넘어가는 그런 돈이 투입이 되는데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라 단위에서는 뭔가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 그러면 댐을 건설한다든지 SOC 사업을 막 해서 정부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을 시킵니다. 그런데 글로벌적인 관점으로 우리 지구를 하나의 어떤 국가라고 본다라면 여기에서 이제 이 정도의 큰 돈이 들어간 재건 산업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뭐 우리나라가 그 1,200조를 다 수혜를 받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각 기업들마다 어떤 그런 낙수 효과를 어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종목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전진 바로 공개를 해주시나요, 네, 대표님?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공개부터 그럼 해주셨으니까 네. 왜 이 종목도 이제 가지고 왔는지 한번 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콘크리트 뭐 타설하는 그런 로봇을 일단 생산을 하고 있고요. 지금 베트남 쪽에 공장 짓던 거 취소는 아니죠. 약간 보류해 놓은 상황에서 폴란드에다가 공장을 막 이렇게 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저기 우크라이나 재건 되기 시작하면 빠르게 이제 그 물량을 공급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그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신규 상장한 이후에 이제 조정받고 신고가 흐름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렇게 쉬었다가 올라갔던 거 딱 지난주에 제가 가져왔던 엑세스 게이트 양자 관련주죠. 엑스게이트. 네, 엑스게이트.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냥. 차트가 똑같이 생겼나요? 그냥 똑같이 네.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일단 이슈 자체 모멘텀 자체가 저는 이거 소멸될 건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 한번 크게 터질 때까지는 지금 구간에서 분할 매수 좀 접근하셔가지고 수익을 짧게 한번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재건 관련주의 대장, 지금 현재 대장입니다. 전진건설 로봇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건 관련 테마에 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간의 상승폭들은 굉장히 좀 눈에 띄게 많은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었는데 재건 관련주 안에서도 뭐 통신인프라 쪽도 있고 건설 기계 쪽도 있고 건설 쪽도 있고 좀 다양한 섹터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뭐 지금까지는 건설 기계 쪽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섹터별의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은 좀 없을까요, 대표님? 저는 뭐 가면 다 같이 가겠죠. 가면 뭐 섹터가 다 로봇 섹터 다 같이 가고 뭐 자율주행하면 자율주행 다 같이 가듯이 재건도 분명히 다 같이 갈 거고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는 종목들 지금 예전에도 이제 몇 번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기업들이 실질적인 수혜가 되는지 이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굴착기 관련된 기업들도 저평가되어 있는 데다가 이런 모멘텀이 붙어준다라면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HD 현대건설기계라든지 인프라코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뭐 굵직한 종목들 내에서 투자로 이렇게 좀 접근하기에 괜찮은 기업들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SY 스틸텍이 요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대장주였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주춤주춤하는 이유가 다들 대장주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신용 비율이 지금 7%가 넘어갈 정도로 좀 많이 무거워진 상황이다 보니까 대장이 좀 무거워지다 보니까 뒤에서 따라오던 뭐 부대장주 전진건설 로봇이 그런 지금은 친구들이 뒤따라서 오나 네, 보네요. 대장으로 이렇게 변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SG 같은 경우는 아스콘 유럽 쪽에서 이제 사업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도로 다 깔아야 되니까 어. 그렇게 생각하면 뭐 SG도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유럽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법인이 있거나 어떤 수혜가 될 만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추려 놓으시고요. 이게 지금 뭐 일정은 제가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들어갈 때쯤 되면 기대감 때문에 예, 올라갈 수는 있겠다라고 얘기는 드렸지만 종전이 언제 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모르고 사실은 오늘 쉬어가는 게 이제 영원히 수급이 안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네. 그러진 않겠죠? 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자리를 조금씩 잡아가는 흐름들이 과정인 만들어지고 거겠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기대감에 일단 주가는 먼저 상승을 할 거고 또 그 뭐 평화 사자 뭐 이런 분 한 분 또 평화 사절단 네, 뭐 사절단 뭐 이렇게 해서 뭐 네. 한 분을 갖다가 이제 그 지명을 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 조율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뭐 양쪽 대통령 팔목을 비틀어서 이제 종전해라 이렇게 이런 할 수도 식으로 있죠. 갈 네.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올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또 지금의 주목도가 좀 떨어진 부분들이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상 오늘 또 TMI로 가지고 오신 면이 있는 거죠, 네, 대표님? 이게 네. 이제 우리가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흐름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달렸던 말들이 이렇게 쉬어갈 중간중간에 때. 쉬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돈이 별로 없잖아요. 여기 뭐 미국처럼 뭐 하루에 뭐 800조씩 거래대금 터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16조 많이 나와봐야 20조인데 그렇다면 한쪽이 강한 쪽이 있으면 다른 쪽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재건주들이 최근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 그렇지만 추세를 꺾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받고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전진건설 로봇을 이제 탑픽으로 가지고 와주셨는데 이게 이제 상장 자체는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8월에 했나?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신고가 영역들을 가고 있다가 오늘도 4%가량 상승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차트의 패턴을 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목표가랑 또 구체적인 전략들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가격 자체는 뭐 오늘 사실 뭐 종가 전이었으면 종가에도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38,650원으로 지금 마감을 했거든요. 네, 그렇네요. 네, 네. 38,500원 내일 정도는 또 뭐 하루 쉬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저항을 지금 보면 앞에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거든요, 오늘. 그러면 내일 시가부터 갭을 띄워서 뭐 바로 시세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종가부터 해서 뭐 38,500원 정도 분할 매수를 좀 눌릴 때는 음봉이 나와주면 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 매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분할 매수를 좀 해보시고 목표가는 이제 한 5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 시장 트렌드가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계속 잘 가는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D&D 파마텍도 이제 상장한 지 그렇죠. 오래 안 네. 됐고 뭐 SOS랩이라든지 네, 맞아요. 각 테마들의 이제 잘 가는 종목단을 보시면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들이 잘 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데 무엇보다도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33,700원 손절가를 우리가 딱 잘 지키면 여기서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또 수익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대표님과 전략 받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